텍사스 면적이 남한의 7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가로로 가로지르는 데만 9시간, 10시간 차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텍사스를 지도상으로 펼쳐 봤을 때 동쪽은 대륙성 휴미드한 기후고 중앙에서 서쪽으로는 건조한 기후인데 사막보다는 작은 풀들이 많이 있고 사막은 이제 뉴멕시코 스테이트라든가 네바다 주라든가 캘리포니아에도 사막은 많이 있고요. 텍사스도 극히 일부 지방의 사막은 있습니다. 네네. 저는 지하수 쪽을 연구하고 있고요. 흔히들 생각하실 때 석유를 개발할 때 단순히 원유를 이제 그 드릴링해서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자연 환경을 어떻게 오염시키고 보존하느냐도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그 물을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자라났고 석사까지 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갈 때 연구실 선배들이 대부분 이제 텍사스를 갔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박사과정 갈 때 텍사스 미국을 처음 간 거였거든요. 이제 뭐 어학연수 그런 거 없이 이제 갔었는데 선배들이 가니까 다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네네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학위를 받고 이제 그 포닥이라고 그러죠. 박사후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피스 아워라고 해서 이제 그 강의하고 일주일에 5시간 오피스에 있으면 되고 그러고는 이제 연구 성과입니다. 5시간만 오피스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네, 성과주의라서 어쨌든 8년 동안 프로모션을 받았고 뭐 지금은 어쨌든 이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라고 그러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이제 그 연차가 다르긴 한데 저는 조교수 끝나자마자 종신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와서 뭐 연구소에 계시는 선배님들이랑 필드를 가기도 하고 와서도 이제 뭐 페이퍼 논문 계속 쓰고요. 네. 구글 인명사전에 저 치면 이름 나올 겁니다. 네네네. 미국에서는 교수님이 아니고 준이죠. 이름을 다 부르죠. 학생들도 저를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저희 학교 총장님도 이제 만약에 오피스 옮겨야 되고 하면 자기가 다 들어서 짐 옮깁니다. 그 가방 뭐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다 들고 이제 하고요. 서로 이제 친구죠. 뭐 가끔씩 이제 뭐 썰, 뭐 이제 뭐 닥터 히어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친하게 지내야 어느 정도 그 뭐 강의 평가 이제 그런 것도 있으면 어쨌든 물론 이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정 평균 정도 이상을 받으려면은 소셜 네트워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 외적으로도 학생들하고 친해져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미국에서의 생활을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아워 일주일에 5시간은 이제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게 그리고 일단 오면은 헤이 준 그리고 다리를 꼬죠. 다리를 꼬고 뭐 이렇게 하고 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멕시칸 남자들은 또 안 그러더라고요. 이제 존칭 써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은 뭐 터치가 없는 대신에 성과 없으면 가차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직이 흔하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정년퇴임 하는 게 근로 상장 개근상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직하는 게 쉽고 또 이직을 자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연구소나 대학교 같은 경우는 63세, 62세까지인데 저희는 이제 종신형을 받으면 80, 90까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는 있어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충족상을 채운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교수로 취임을 하면은 한 1, 2년 있다가 아닐 것 같은 사람 학교에서 일찍 보내요. 그러니까 한 1년 내년까지 나가라. 이제 무언의 압력이죠. 리뉴얼 안 하겠다 이제 해서 하는 거고 저는 7년 만에 종신형을 받았고요. 그래서 80, 90까지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할 수 있으려나? 1년에 3%씩 올라요. 뭐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잠깐 동결될 때도 있었는데, 사립 학교는 또 지금 뭐 사학 재단 재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저희는 3%씩 오르고, 그리고 제가 박사 과정을 했던 텍사스 A&M 대학교는 7만 명, 학생 수가 7만 명이었고요. 네, 뜨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어쨌든 땅덩어리가 넓고요. 자원도 기후도 다양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바람을 이용한 전기를 제너레이터 하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그 멕시코만 연안 쪽으로 해서 그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서도 석유가 굉장히 나기 때문에 엑손, 뭐 BP, 뭐 여러 에너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접하실 때 메이저리그 경기의 추신수나 아니면 그런 분들 보면은 세금 혜택도 텍사스가 좀 많은 편이고요. 뉴스나 그런 거 보면은 캘리포니아 쪽에서 인구수가 빠지고 텍사스 쪽은 인구수가 유입됐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오스틴 지역에 집을 이제 해서 이제 자녀분들이랑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성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 로켓 발사하는데도 휴스턴 지역에 나사 연구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이제 2008년도에 미국이라는 곳에 처음 이제 갔었고, 그때 이제 박사과정을 했었는데, 저녁에 그리고 주말에 금요일 오후에 연구하고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시아인들, 한국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축복받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그 정도의 똑같은 환경이었다면 한국은 초격차적으로 더 잘했을 것 같다. 나는 한국 사람만큼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추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땅 크기로나 다른 지역이지만 한국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는데 미국 애들은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만간에 한국도 미국만큼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은 미국에서 가장 큰 강이고 북남으로 가로지르는 강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발달되었었고, 서부 쪽은 황금 시대를 통해서 개척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미시시피 강 유역 쪽으로 해서 인디언 미국인들이 주로 있고, 서부 쪽에는 아시아인들 이민자들이 많고, 동부 지역에는 유러피언들 흑인들이 많고, 그리고 남부 쪽으로는 멕시칸 히스패닉들이 많고, 그래서 주로 한국 같은 경우는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연 총 강수량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물 부족 국가고 여름에만 홍수가 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풍부하고요. 그리고 텍사스 지역만 얘기했을 때 에드워드 아쿠퍼, 뭐 트리니티 아쿠퍼, 여러 가지 그 대수층이 있지만 오갈라 아쿠퍼라는 그 하이플레인 아쿠퍼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만 이용해서도 농업을 지내고 농업을 하고 공업을 발전시키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강하니 농업도 발달되어 있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뭐 외할머니나 이제 그런 분들 봤을 때 밭에 감자 캐고 고추 따고 하던 것을 보다가 30살에 처음 미국인들 이제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하는 걸 보니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래서 미국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실함으로 따지면 한국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고 석유 셰일가스도 하는데 물이 필요하고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데도 물이 필요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나 히토류 반도체 하는 재료가 있음에도, 그러니까 물론 발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너지적으로 많이 발전 못하는 경우가, 중국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를 얘기하면 보통 튀김이라든가 뜨거운 차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시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끓여서 먹고, 그리고 튀겨서 먹고, 기름으로 해서 웍을 돌려서 먹고, 프레시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발전시키거나 히토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텍사스는 동부 쪽, 휴스턴 쪽하고 루이지애나 쪽은 대륙성 기후고요. 거기도 한국만큼 비가 많이 옵니다. 홍수 나고 하는 것을 아마 뉴스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풍부한 지역이고, 서부 지역은 오히려 비가 적지만, 비가 적음으로 인해서 풍화작용이라든가 그 서부 텍사스유가 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원이 나고, 그 자원을 가지고 물을 이용해서 하는데, 물의 총 생산량이나 사용량을 봤을 때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하 대수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갈되기 시작해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은 이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재생하는 기술, 다시 정화시키는 기술, 이만큼 떴다가 오염된 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화된 기술을 1970년대 이후로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한 번에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사진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연못 저수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물을 계속 재사용함으로써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물을 계속 재사용하고 있고, 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재생하는 기술, 그리고 정화하는 기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냐, 그것들이 발전하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에너지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트럼프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 학교에 트럼프 되고 난 다음에 올해 한국 유학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국익 우선주의라고 해서 이제 그 유학생들의 장학금도 조정한다 그러고, 물론 아메리칸 드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조기 유학 이제 가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감기도 예약하고 가야 돼요. 저희 학교에 이제 지금은 한국인 교수가 저 포함해서 한 4-5명 되는데,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부부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연금 타는 딱 20년 채우고 바로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여행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차이이기도 하고, 저도 제가 미국에 남을 줄은 몰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잡다 보니까 이제 잘 돼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였는데, 주변에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고, 예, 이제 미국에서 지낸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조기 유학 나오는 친구들 보면은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화의 차이, 처음에는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의 차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더라고요.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정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온다면 괜찮지만, 막연하게 현실을 도피하고자 오는 거는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입니다. 네네. 네, 우선 제 연구와 저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그 방통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